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연준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를 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결국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으로 8%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영끌 쪽 등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집값도 덩달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 급격한 전세와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깡통 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값이 급락한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값이 집값을 초월하는 사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결국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으로 8%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영끌 쪽 등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73에서 7.281%로 상당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334%포인트 급등한 5.129%까지 치솟은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채 5년물이 5%대에 진입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통상 은행채 금리는 국채 금리를 따라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회 연속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면서 채권금리가 치솟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규 코픽스를 중거금리로 삼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7%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4.40에서 6.828%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컨대 은행에서 3억 원을 변동형 주담대로 빌렸을 경우 금리가 3%일 때는 월 126만 원을 납입하면 되지만 7%로 오르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99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미 연준이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자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폭 0.25%포인트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물가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해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담대 금리 역시 연내 8%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반영될 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8%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폭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한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말 8%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집값도 덩달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에서도 전세값이 내리고 전 월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급격한 전세와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서울의 전 월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 63개로 한 달 전인 8월 17일 5만 2,596개와 비교했을 때 약 14.2% 증가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9월 17일 총 2만 6,488건과 비교하면 무려 126.8%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전세 매물은 무려 2만 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금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9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최근 1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인천은 0.32%, 경기는 0.27%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신축 단지와 기존 높은 집값을 형성하던 대단지들이 역전세난 우려 지역으로 언급되며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값이 전세 계약 시점보다 떨어져 전세값을 내리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전세값이 4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3억 원으로 내려갔다면 집주인은 차액 1억 원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역전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엘리니티는 전체 가구 1048가구의 절반이 넘는 550여 가구가 전 월세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리치고에 따르면 레미안 엘리니티는 업체 내 투자 점수 39점으로 유예 목록에 속해 있습니다. 리치고 투자 점수 기준 45점 이하의 경우 전세가율, 입주 물량 등의 분석 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호실의 경우 올해 3월 평균 6억 8천만 원의 전세 호가를 기록한 뒤 꾸준히 6억 5천만 원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 호가가 1억 원가량 하락한 5억 8천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호실 또한 8억 원의 최고 호가를 기록하며 7월까지 7억 5천만 원 선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6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 떨어졌습니다.
이에 급격한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로 인해 급매물로 전세를 내놓는 경우라며 아직 역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준공 1년차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역전세가 발생할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강남 8학군 중심지에서도 전세값 하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리치고에서 유예 지역으로 표시된 한티역과 도곡역, 대치역 사이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대치동부 센트레빌,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 등도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치아이파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호실은 8월 한 달간 평균 호가가 1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 호가는 18억 원으로 1억 원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에 매물이 한두 개뿐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10개 이상 쌓여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치동부 센트레빌 또한 전용 면적 146제곱미터 호실이 3월 기준 호가가 35억 5천만 원에 달했지만 9월 26일 기준 25억 원으로 약 10억 원 하락했습니다. 꾸준한 하락세 속에서도 7월 32억 5천만 원이었던 호가가 불과 두 달여 만에 25억 원 선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이 면적은 20개가 넘는 매물이 올라와 올해 최다 매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치아이파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또한 매물이 나와도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전세를 희망하는 손님도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치동부 센트레빌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대치동은 다수의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끊이지 않았다 면서도 지금은 거래가 없어 매도자가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매수인은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올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집값 하락폭이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에서도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깡통 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값이 급락한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사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0% 하락하며 전주 0.19%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주 낙폭도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었지만 한 주 만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서울 집값은 0.19%, 인천과 경기 집값도 각각 0.31%, 0.27% 내렸습니다. 서울 집값이 0.19% 하락한 것은 2012년 8월 0.22% 떨어진 이후 10년 1개월 만의 최대폭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 0.33%, 도봉구 0.32%, 서대문구 0.28%, 종로구 0.26% 등의 낙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파크 뷰자이는 지난 21일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월 15억 4천만 원보다 3억 2천만 원 낮은 액수입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해 전셋값 1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세가율이 82%까지 높아졌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 타운 우물골 8단지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 22일 8억 6천만 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가는 지난해 10월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 0.23%, 관악구 0.21%, 강서구 0.20% 등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비리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21일 6억 9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지난해 9월 동일 면적 전세값은 이보다 높은 7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한 번 유찰되면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80%로 설정되는데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경매 청산 절차가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의 최근 1년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72.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서는 금천구 76.6%, 강서구 71.9%, 은평구 70.2%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고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에 달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값은 0.21%, 서울 전세값은 0.18%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0.33%, 0.32%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 임차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 투자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죠. 그리고 금리는 지금까지 오른 만큼은 더 올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코인처럼 엄청난 하락세를 보일 것 같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금리 인상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올리면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빚 없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 곧 매물 많이 나오겠네? 존버해야겠다. 기왕 어차피 올리는 거 팍팍 올려라 쭉 계속.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투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부동산 규제 기준들이 얽히고 얽힌 상황이어서 쉽게 풀기도 어려운 현실. 사람들이 자기 이익 앞에 돈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음이라는 기회조차 남기지 않고 싹 빼먹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넘치니 금리는 올라야 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산다. 신규 아파트가 전월세가 반 이상이면 실수요보단 갭 투자가 아직도 그만큼 많다는 뜻? 갭 투기란 게 원래 위험한 겁니다. 이자 부담을 커버할 만큼 매매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은행에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세가 장점이 있는 제도기도 하지만 전세 믿고 갭 투자하는 놈들 생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인구 절벽에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신규 아파트가 남아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전세 사기꾼 천지인데 전세는 앞으로 집값의 50%를 넘지 않도록 법 개정해야 돼. 지난 몇 년 동안 집 살 사람은 안 사고 집이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 전세가 집 구매가의 반전 정도가 전세가 맞는 것 같다. 전세가 낮추면 잘 나갈 것 같은데 높게 해놓으니까 매물만 쌓이는 거죠. 평균 노동자 소득 대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지. 주택이 부의 창출을 주도해서는 안 됨. 제발 전세 계약해주세요. 이런 집주인 부동산 사무실이라면 더 걸러야 됨. 채무 상환의 한계치라는 뜻임. 이거 보니까 진짜 역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갭 투자한 사람들 세입자 못 구하면서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는 상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출받은 세입자들, 은행까지 뭔 일 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